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고전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고립되고 있는데요. 국제부 호준석 기자에게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교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그 전략은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자, 그리고 키예프를 장악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친러 정부를 세우는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고리인 키예프 점령이 오늘 이제 닷새째인데요. 여기서 지금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병력을 집중적으로 더 투입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키예프 쪽으로, 외곽 쪽으로 5km에 무려 5km에 걸쳐서 유조차, 탱크, 자주포 이런 그 러시아군의 행렬이 진입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 위성 사진으로 미국의 상업위성이 촬영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어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아침 7시 지금 30분 정도 되고 있거든요. 밤사이 얼마 정도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는 들어온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공항이라든가 이 키예프 쪽의 공항은 계속해서 이제 그 러시아군이 보급이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땅덩어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급하고 병력 물자 수송하는데 공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항 쪽에 공습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고요. 전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아래쪽 남부 지역 쪽으로 일부 도시들이 장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부 쪽에, 동부 쪽에 하리코프라고 써 있는 곳이 그 우크라이나 이름은 하르키우인데 여기가 이제 제2의 도시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키예프보다는 러시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친러 성향이 키예프보다는 좀 더 강한 곳입니다. 이곳에도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들도 외곽도 지금 때리고 있지만 역시 결국 핵심은 키예프다. 크이우다. 여기 그 우크라이나 이름으로는 크이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도 쪽으로 좀 공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지금 지도에서 본 것처럼 교전이 전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러시아가 처음에는 사실 민간인한테는 피해가 없겠다,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현실성이 없는 얘기였고 민간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52명이 어제까지 발표된 건데 352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1,6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우리가 건조하게 그냥 숫자로 얘기하지만 사실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고층 아파트에도 미사일 공격, 거기에 겨냥하진 않았겠지만 어쨌건 피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뭐 유치원이라든가 병원에까지 폭격이 떨어지면서 어린아이들이 6살 소녀가 숨지고 이렇게 되면서 국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의 전략은 속전속결이었는데 이러한 전략이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항전도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죠, 사실은. 푸틴도 놀라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스스로도 놀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buy to Kiev. I must to return. So you will fight against Russia? Yes, I want to fighting with Russia. Димыч, я вернусь. Я уже на вокзале, так что жди. Не бойтесь ничего. Я вернусь. English, okay. At first, we were scared, really scared. But now we are ready to fight, and fight like hell. So. Моя думка, що один український воїн вартий як щонайменше 7 росіян. I want to fight. I want to live on my earth, in my Ukraine. Our soil. This is our country. This is our people. And Putin has nothing to do here. Get out from Ukraine, Mr. Putin.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금 13만 명이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인구가 4,300만 명 정도거든요. 그중에 18만 명 정도가 실전 전투 훈련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나 또 실질적으로나 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다라는 것이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우크라이나의 처칠이 돼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정도고 본인이 이제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피신이 아니라 실탄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집중 표적이 될 테니까 이제 피신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거 이제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예일대 스나이더 교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젤렌스키의 용기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제사회 여론도 이제 점점 더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대전차 무기, 러시아 주력 부대가 이제 전차입니다. 탱크입니다. 그래서 대전차 무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무기를 보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고 자원 입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기 지원은 굉장히 이제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알려지고 또 소녀의 모습, 가족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또 밖에 대외적으로 정서를 더욱더 우크라이나 쪽에 가깝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전으로 어떤 여론을 모은다고 한다면 외부에선 서방을 중심으로 지금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압박의 효과는 좀 있습니까? 네, 오늘 러시아 루블화가 시장에서 28%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폭락한 거죠. 사실 이제 타격이 큰 겁니다. 특히 두 가지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스위프트 첫째 이제 스위프트 제재입니다. 스위프트 제재라는 것이 이제 금융 제재 중에는 핵무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거래 80%가 여기 통해서 이루어지고 러시아가 미국 다음에 이 스위프트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까지 도입할 줄은 예상 못했죠. 그리고 서방에서도 처음에는 EU에서 이제 이견이 있어서 도입 못했었습니다. 근데 2, 3일 지나면서 여론이 이제 달라지면서 이게 결국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맞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위스하고 독일의 변화인데요.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도 그때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위스 대통령이 내일 최종 결정되는데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러시아 지도부가 스위스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스위스까지 이렇게 태도가 변했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독일은 러시아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미온적이었습니다. 지금 독일이 제일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략물자 수출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서방에서 핵무기급 어떤 경제 제재 이런 거를 가하자 지금 또 러시아에서는 반대로 또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이제 개인 간의 분쟁에서도 그렇고 국가 간의 분쟁에서도 그렇고 말로 꺼내지 말아야 될 정말 꺼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핵이죠. 근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겠다. 그것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 핵 억지 준비 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하라. 굉장히 격앙된 반응으로 이런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이제 핵 전력 무기를 보면은 미국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숫자가 많다고 할 정도로 핵 전력이 강력한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핵무기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뭐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또 스위프트 제재가 무서웠다. 그만큼 타격이 컸다.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쯤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단이 벨라루스에서 만날 텐데 협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벨라루스의 이제 그 국경 쪽에서 고멜이라는 데서 만나거든요. 원래 러시아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만나자고 했고 우크라이나는 그건 안 된다. 나토 국가인 폴란드에서 만나자고 해서 일종의 절충점인데 러시아의 기본 전략은 이제 항복하라, 무장 해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결사항전 의지가 이렇게 높아져 있고 국제사회 여론이 이런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은 하지만 회의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고멜이 지금 이제 그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그 우크라이나의 바로 이제 국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지금 이제 7시 반이니까 정확한 시간은 안 알려졌습니다만은 뭐 9시나 10시 시작한 다음에 이제 1시간, 2시간 뒤에 열리게 될 텐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어쨌건 지금 좀 수세적으로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 수세에 서게 된 입장인데 뭔가 절충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더 공세를 강화해서 키예프를
점령하고 그걸 지렛대로 해서 이제 협상에 임하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핵 얘기를 꺼낸 것도 아마 이런 협상을 염두에 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전망은 좀 회의적이라는 분석들이 있지만 모쪼록 좀 평화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호준석 기자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